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전지현, 이나영, 또 고소영, 출산 후에도 완벽한 몸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인데요. 이 이름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러워질 때가 있죠. 사실 임신 전에는 날씬한 몸매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던 분들조차 출산 후에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출산과 육아로 몸매를 관리하지 못한 여성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덜어보시죠.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을 모시고 출산 후 달라진 몸매에 대해 고민해보고 알맞은 수술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리즈 시절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젊을 때, 잘 나갈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단어인데, 여성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아름답고 예쁜 가슴이었는데 또 성스러운 그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이었는데 이 가슴이 줄고 처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자신감도 결여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와서 상담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보형물이나 이런 처진 가슴 교정술을 통해서 다시 해결되어서 또 만족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출산 후 달라진 몸매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뱃살도 많고 엉덩이도 퍼진 그 엄마가 왕년에 미스코리아 출신. 허리 라인은커녕 몸매 라인이 일자인 아줌마가 왕년에 개미 허리를 자랑했던 모델 출신. 절벽 가슴의 옆집 아줌마가 왕년에는 동네 퀸카였다.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들, 다시 아름다운 여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네, 이 출산을 한다는 것 참 위대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서 출산 후 여성분들이 많은 우울증을 걸리곤 하는데, 근데 그 출산 후 원래 몸매를 찾기 위해서 요즘에는 의학의 힘을 조금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을 찾는 분들 어떤 고민으로 병원을 좀 찾는 편인가요? 예, 출산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볼륨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먼저 이 가슴 부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호르몬이 변화가 되어서 유선 조직이 커졌다가 줄어들면서 이 가슴이 이제 조금 처지면서 볼륨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살 또 그다음 처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복벽이 팽창됐다가 줄어들면서 그 처짐이나 또 갈라짐 이런 흉터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체중 변화가 일어나서 조금 비만해진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무드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로 인해서 늘어지고 또 작아지는 가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가슴이 작아지는 걸까요? 예, 모유는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완벽한 그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서 모유 수유가 굉장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또 이 모유 수유를 함으로 인해서 또 겪게 되는 또 다른 신체적인 변화가 있긴 합니다. 또 모유는 또 면역 증강하고 또 아토피를 감소시켜서 또 아기에게 좋기도 하고, 또 산모 자체에서도 보면 엄마도 난소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유방 조직 자체에서 수축되고 또 볼륨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처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모유 수유를 일정한 부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처지게 돼서 조금 짝짝이 가슴이 된다든지 또 가슴이 심하게 처져서 유방 하수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출산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처지기도 하는데 일반 가슴 성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유방하수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유방하수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노화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로 살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가슴이 조금 많이 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일반 가슴 성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일단 볼륨을 보형물을 통해서 또 복원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 이 처진 가슴을 또 같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슴 처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라던가 교정 방법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 가슴 처짐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서 처지고 또 윗가슴이 조금 함몰된 듯한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먼저 보형물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처진 것도 올려주고 볼륨도 증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2단계인데요. 유두가 가슴 밑선까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는 한 중등도 정도 유방하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는 볼륨을 보형물을 통해서 보완해주고 추가적으로 유륜 주위의 절개를 통해서 처진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심한 유방하수 한 3단계 정도 되면 그 유두가 이 가슴 밑선보다 한 3cm 이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밑으로 처져 있고 가끔씩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원주민들 보면 배꼽 근처까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것도 보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형물로 통해서 볼륨 확대하고 유륜 절개뿐만이 아니라 수직 절개까지 같이 포함해서 처진 부분을 조금 많이 올려줘야 되는 수술법으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가슴 성형 수술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형 수술 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가? 이 질문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먼저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장이 없다, 모유 수유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어차피 가슴 속에 넣긴 하지만 유선 조직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유선 조직 그 밑쪽에 대흉근이라고 두께 한 1cm 이상 되는 두터운 근육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모유를 만들고 또 생산하는 그런 유선 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공간에 보형물을 넣게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제 추후에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보형물에 어떤 유해 물질이 있어서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이게 이제 모유를 통해서 태아에게 가서 안 좋다 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FDA나 유럽 또는 한국 식약처 이런 데서 승인받은 보형물들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명이 났고요. 하지만 전문적인 병원이고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이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출산 후에 또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뱃살입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배는 그대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력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뱃살은 꾸준히 노력해도 좀 잘 안 빠지는 부위 중에 하나고 또 살이 찌면 제일 먼저 이제 호르몬 밸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제일 잘 찌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또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음식 섭취량은 좀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은 남는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되기도 하고요. 또 복부의 임신으로 인해서 복부가 자꾸 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빼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한데 또 애를 낳고 나면 또 애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중요한 거는 운동하고 식이요법이 중요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짧은 시간이거나 잘 안 빠지는 부위일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나 아니면 복부 성형술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최후의 수단으로 뱃살이 있는 분들은 지방 흡입 수술 고려해봐야 할 텐데 이 지방 흡입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과체중으로 과다하게 쌓여 있는 이 지방을 우리가 흡입해서
체외 밖으로 보내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지방 흡입술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피부에 어떤 타이트닝을 같이 줘서 또 울퉁불퉁한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매끈하게 줄여줄 수 있나, 이게 이제 수술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투메슨트 용액을 그 지방 녹여야 되는 부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메슨트 용액이 마취도 하고 그다음 지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자체를 조금 불려서 지방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아큐스컬프라는 아주 가는 특수 레이저를 그쪽으로 삽입하게 되어서 그 레이저를 지방 그 세포 사이로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세포들이, 알갱이들이 딱딱한 게 포도송이처럼 딱딱해져 있는 게 이제 물렁물렁해지고 또 액화되고 또 녹게 되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단계로 그 녹은 지방을 캐뉼라를 이용해서, 관을 이용해서 지방을 쭉 뽑아내는 지방흡입, 요 3단계를 하게 됩니다. 요 시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아큐스컬프 레이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이제 지방만 빼내고 나면 피부 늘어난 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게 주름이라든지 울퉁불퉁함으로 남게 되었는데, 아큐스컬프 레이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부 자체도 또 타이트닝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 볼륨이 빠진 곳에 피부가 다시 줄어들게 되어서 좀 더 매끄럽고 또 피부 처짐도 방지하면서 볼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지방 흡입 후에 또 복부 성형 수술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뭐 출산 후에 이 늘어진 배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게 조금 걱정인데, 지방 흡입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나이가 들면 피부 자체도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지방에 쌓인 양이 많아질 때는 그 양을 다 뽑아내면 피부는 줄지 않고 밑으로 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과 동시에 늘어진 피부를 또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해서 그 봉합을 우리 보통 여성들 제왕절개하는 그 흉터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주면 피부 늘어짐도 동시에 해결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부 성형수술 사례 사진이 몇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경우에는 45세 여성인데 다른 곳에서 이미 지방 흡입술을 받고 난 이후에 피부에 처짐과 울퉁불퉁함이 남아 있어서 다시 와서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과 복부 성형술을 해서 늘어진 피부를 좀 제거하고 당겨서 평평하고 또 탄력 있는 복부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탄력이 있어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 40세 여성분인데, 이전에 이제 제왕절개로 이렇게 수직 흉터도 있고 튼살 또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호소하여서 지방 흡입과 복부 성형술을 해서 복부의 수직 흉터도 없어지고요. 그다음 튼살도 같이 제거하게 되었고, 배는 조금 더 슬림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례 사진까지 잘 살펴봤는데, 또 출산 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바디라인의 변화일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출산 전에 몸매로 안 돌아와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뭐 출산 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한 10에서 15kg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3개월 내에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그만큼 증가하고 또 태아의 무게와 또 양수의 무게 때문에 골반이 거기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체에 어떤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체에 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더군다나 늘어난 복부에 또 피부 탄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또 이 부분에서 또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바디의 어떤 라인이 망가지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원상 회복하는 데는 꾸준한 운동과 꾸준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이 출산과 동시에 또 예전 몸매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라인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이어트와 또 꾸준한 운동,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또 제일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조금 간편하게 하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방 흡입 또 복부 성형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위험성이 있고 좀 부담되는 그런 좀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셀룰라이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디 레이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또 슬림한 그런 관리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바디라인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 뭐 레이저 치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레이저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뭐 비침습적인 그 시술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습이다, 비침습이다는 거는 절개를 넣고 들어가서 수술하느냐 아니면 절개 없이 그냥 바늘만 이렇게 뚫어서 하느냐 이 차이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3맥스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증 없이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고 또 콜라겐을 재생하고 지방세포를 파괴시켜서 좀 슬림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쿨쉐이핑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냉동 치료를 해서 지방을 올려서 그 지방세포를 태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워 쉐이프라 해서 군살과 셀룰라이트를 동시에 또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술이나 레이저 관리들은 모두 개인에 따라서 효과의 또 차이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잘 상의해 보시고 또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바디라인 시술은 또 출산 후 여성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나 뭐 노화로 인해서 탄력을 잃은 몸매를 또 되찾으려는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가요? 예, 요즘은 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뭐 나이가 50, 60 되어서도 자기 그 체형을 관리하고 몸무게를 잘 유지시켜서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지내기를 또 원합니다. 또 이 바디라인의 또 시술은 또 출산과 체중 감량 또 노화로 처진 피부에 또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자신에 맞는 치료법인지를 전문의와 또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바디라인 시술은 무엇보다도 이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리 방법이라던가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모든 관리하면 멍, 붓기 이것이 이제 제일 이제 관건인데 그거를 조금 예방하고 빨리 빼기 위해서는 지방흡입이나 복부 성형술 같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압박복을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착용하는 게 훨씬 좋고요. 또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은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체중이 더 이상 많이 불지 않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과 식사 조절은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출산 후 달라진 몸매의 고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수술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팔뚝이 굵어진다. 출산 후 여성들이 아이를 자주 안고 업어서 팔뚝이 굵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산 전에도 얼마나 이제 팔 운동을 많이 했냐, 운동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육아의 그런 힘듦이 있으니까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팔 근육을 많이 이용하면 아기를 안고 있으면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은 조금 커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은 결국은 그쪽에 있는 지방이 팔뚝에 더 쌓이게 되고 그다음 피부도 조금 더 처지게 되어서 팔뚝도 굵어지는 그런 영향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튼살은 오일이나 크림으로 치료 가능하다.
임신을 하면 튼살 크림 참 열심히 바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저도 뭐 많이 발라줬는데 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면 뭐 배, 허벅지, 팔뚝 이런 데 이제 다 살이 찌게 되죠. 또 피부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피부가 늘어나니까 진피층에 변성이 생겨서 이제 크랙이 가듯이 쉽게 말하면 튼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튼살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튼살이 조금 빨리 완화가 되기 위해서 조금 보습 관리로 완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튼살이 생겼다. 이게 붉은살의 어떤 튼살일 경우는 빨리 레이저로 치료하면 호전이 되어서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보습적인 치료로 좀 예방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튼살 크림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성형 수술 후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뭐 10년마다 바꿔줘야 한다.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는 네. 말인가요? 어떤가요? 그 말은 이제 지금은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전에 그 생리식염수 보형물이라고 해서 보형물에다 이렇게 물을 채워서 만드는 보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조금씩 새서 흡수가 되면서 이제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볼륨이 많이 줄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요즘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은 코에시브 겔, 뭐 물방울 보형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물을 넣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반영구적으로 뭐 터지지만 않았다면 평생 유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출산은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출산 후에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어도 뭐 아름답고 싶다 이러한 마음은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어떤 성형 광고를 보고 막 판단하지 않고 위험하게 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안전하고 또 경험이 많은 어르신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출산 후 달라진 몸매를 위한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자신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엄마라는 자랑스러움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과 관리 시작해 보시죠.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어야 잘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음식이 건강을 책임집니다. 특히 요즘같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는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인 아몬드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출산 후 단백질 보충과 동시에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심장질환과 암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또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몬드 한 줌으로 고소한 맛은 물론 건강까지 다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